오늘 이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 걱정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 시련이 닥쳐도 모두 이겨내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입니다. 벌써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데요. 이전 영상들에서는 어떻게 걱정을 마주하고 대처하며 걱정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손자병법 제3편의 모공편을 보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걱정과 스트레스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해결책은 이것들을 마주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말 그대로 걱정거리를 안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큰 걱정을 마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걱정 때문에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문득 그것에 관한 문제가 생각나거나 그 단어만 들어도 스트레스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그런 걱정거리 말이죠. 오늘은 걱정을 마주했을 때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책을 집필하는 도중 미국의 성공한 사업가들을 만났다. 그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알아챈 공통점 중 하나는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것과 협력하면서 걱정에서 매우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긴장과 걱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크라이슬러의 사장 케이티 켈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힘든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만약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잊어버리고 말지요. 절대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중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고 있거나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다 보면 불쾌한 상황을 수없이 겪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으니 받아들여 적응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망쳐버린 뒤 신경쇠약에 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 눈앞에 힘든 일이 닥치면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커져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럴 때 나의 마음을 한번 추스리고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최고의 고민거리는 무엇인가요? 재정적인 문제, 직장에서의 불화, 가족과의 관계, 커리어적인 문제?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각자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본 뒤 이를 슬기롭게 풀어나간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는 2000년에 일어난 닷컴 버블 붕괴 사태로 큰 위기에 직면했다. 주식의 폭락과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으며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존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제프 베조스는 이런 중대한 압박감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회사가 파산하고 자신의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자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다. 그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고객 중심의 철학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편하기 시작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는 아마존과 제프 베조스에게 큰 위기였지만 그는 이를 기회로 삼아 회사를 더욱 강화하였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힘든 일에 대해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던 사업이 파산할 수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수술에 실패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걱정에 밤을 지새운다고 절대 상황이 저절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생각한 최악의 상황은 그동안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일어날 확률이 매우 작습니다. 저자는 90% 이상의 확률로 내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아주 적은 확률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부분의 정신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 그 자체에 정말 좋은 점은 그렇게 막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나면 마음이 홀가분해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직접 느껴지실 텐데요. 최악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나면 벌어질 수 있는 다른 일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난 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그 후에 찾아오는 나의 행동입니다. 분명한 건 당시 상황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스스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는 나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 그 목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나의 인생이란 영화의 시나리오는 내가 직접 써 내려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살다 보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노력하고 새로운 시도를 도전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고 실수가 새어나오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 단언컨대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거센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고 그걸 이겨낼수록 여러분들도 강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이 힘들고 극한의 스트레스 때문에 포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걸 해내신다면 당신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마치 세상엔 성공한 사람들이 극소수인 것처럼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이 과오나 실수,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전전긍긍 걱정하기보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유를 파악하여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집중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 인정이란 단어를 집중해 주세요. 오늘 이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 걱정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 시련이 닥쳐도 모두 이겨내고 여러분의 꿈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손해를 봤을 때 한탄을 늘어놓지 않으며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 세계 근대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나폴레옹은 19세기 초 제국을 만들고 세계를 손에 넣을 뻔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찬란했던 모든 것이 끝나고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되면서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몰락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 때문이다. 나 자신이야말로 내 인생 최대의 적이었으며 비참한 운명의 원인인 것이다. 사실 모든 문제는 나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선택의 결정권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나에게로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컴퓨터처럼 완벽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실수와 과오를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실수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발전해 나가지만 누군가는 그 실수를 탓하고 두려워하며 위축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실수하기를 두려워한다면 그건 바로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남들의 비판에서 자신의 보완할 점을 찾아야지만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의 일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서슴없이 비판을 요청한 비누 판매원을 알고 있다. 그가 처음 비누를 판매하기 시작했을 무렵 주문량이 많지 않아서 걱정했다. 일자리를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점점 밀려왔다. 하지만 비누나 가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느 한 곳에서 상품을 팔지 못하면 그 주변을 맴돌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너무 모호한 태도를 보였나? 열정이 부족했나? 그는 때때로 조금 전 만났던 장사꾼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했다. 비누를 팔기 위해 이곳을 다시 찾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언과 비판을 듣기 위해
다시 온 겁니다. 조금 전 제가 비누를 팔려고 왔을 때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성공하셨습니다. 제게 비판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는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소중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이후에 세계 최대 비누 회사인 콜게이트사의 사장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E.H. 리틀이다. 인간은 스스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많은 오류와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실수를 줄여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실수를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 자신의 실수와 과오에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고 누군가의 비판을 흔쾌히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바보 멍청이라고 깎아내렸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인 링컨의 일화를 들어보시오. 어느 날 링컨 내각 국방부 장관인 에드워즈 스탠턴이 링컨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말했다. 그는 링컨이 자신의 일에 개입했기 때문에 몹시 화가 나 있었다. 링컨은 어느 정치인의 부탁으로 연대 중 일부를 재배치하라고 스탠턴에게 지시했는데 스탠턴은 링컨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를 바보 멍청이라고 비난했다. 링컨은 스탠턴의 말을 침착하게 듣고 이렇게 말했다. 스탠턴이 내게 바보 멍청이라고 했다면 아마 그의 말이 맞을 거야. 내가 직접 그를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네. 링컨은 실제로 스탠턴을 찾아갔다. 스탠턴이 그 명령의 잘못된 점을 링컨에게 말하자 링컨은 그 명령을 철회했다. 링컨은 진심이 담긴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의 비판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처럼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남들의 비판을 수용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야 하며 여태까지 한 것이 무용지물 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그럴 때일수록 실수나 시련, 고난은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기까지 꼭 거쳐야 되는 과정, 필연적으로 오는 단계라고 생각해보세요. 혀를 재련할 때 더 강하게 많이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듯이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수록 더 큰 성공을 얻을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100의 주인공 벤자민 프랭클린조차 매일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행했는데 밤마다 자신의 나쁜 습관을 하나 골라 그것과 싸우는 일을 2년 이상 반복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고 한 번에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큰 성공은 사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뼈를 깎는 수많은 노력과 과정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저 그걸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비록 힘든 일과 시련, 고난이 나에게 닥쳐도 걱정을 최소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성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잠시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일이 안 풀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걷고 뛰어다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적 첫 걸음마를 배울 때 계속 넘어지고 포기했다면 지금 이렇게 걷고 뛰어다닐 수 있을까요? 무릎이 까이고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문제는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데일 카네기의 말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간다.